조선왕조실록 2피 4. 계유정난 숙부가 조카를 죽이다. 오프닝. 나레이션 낮고 강렬하게. 1453년 10월 10일 밤 12살 소년왕이 궁궐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갑옷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명령하는 외침들. 소년은 알았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왕이도 신하들도 어쩌면 목숨까지도.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문을 여십시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숙부 수양대군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나레이션 더 강렬하게. 이것은 조카를 배신한 숙부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이고 조카를 폐위시킨 남자. 수양대군 훗날 세조.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구했다. 그러나 역사는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라를 구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권력을 빼앗은 것인가? 1453년 10월 10일 그날 밤 한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김종서는 왜 자기 집에서 살해당해야 했는가? 사육씨는 왜 목숨을 버려야 했는가? 그리고 17살 소년은 왜 사약을 마셔야 했는가?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쿠데타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계유정난.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는 피의 역사. 피로 물든 왕관이 천천히 떨어진다. 제1사건 1450년 문종의 즉위와 불안한 시작. 나레이션. 1450년 2월 17일 새벽 조선의 위대한 왕 세종이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침전에는 세종의 아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문종, 둘째 수양대군, 셋째 안평대군, 그리고 신하들 황보인, 김종서, 정인지. 세종은 54살이었습니다. 조선을 32년간 다스린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세종의 눈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평생 책을 읽느라 시력을 잃었습니다. 몸은 비만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당뇨병 때문이었습니다. 다리에는 종기가 가득했습니다. 걷지 못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세종이 큰아들 문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향아, 이제 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 문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아직 시간이 있으십니다. 더 계셔야 합니다. 세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세종은 신하들을 돌아봤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두 신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주상. 세종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세자를, 문종을 잘 보필하시오. 그리고 그 다음 왕도. 세종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문종의 아들 홍의도 잘 보필해 주시오. 홍의는 아직 어리니. 김종서가 맹세했습니다. 주상, 염려 마십시오. 신은 목숨을 걸고 세자와 세손을 지키겠습니다. 세종은 안도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소, 여러분.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레이션. 조선의 위대한 왕이 떠났습니다. 문종이 아버지의 시신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수양대군과 안평대군도 울었습니다. 신하들도, 궁녀들도, 내시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궁궐 밖에서 소식을 들은 백성들도 울었습니다. 성군께서 돌아가셨다. 조선 전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3일간 국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레이션. 문종, 이름은 이양. 1414년생으로 1450년 당시 37살이었습니다. 그는 세종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세자로 2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문종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음악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악보를 만들고 악기를 개량하고 음악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성격도 온화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신하들을 존중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즉위교서에서 문종은 말했습니다. 과인은 부족하지만 아버님의 뜻을 이어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태평성대를 이루겠다. 신하들은 기뻐했습니다. 성군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조선은 계속 번영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종의 건강이었습니다. 나레이션. 문종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등에 종기가 자주 생겼습니다. 고름이 차고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침도 심했습니다. 폐질환이 의심되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약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종은 살아생전 늘 걱정했습니다. 향이가 과연 오래 왕위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은 후 향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홍위는 아직 너무 어린데. 세종의 걱정은 불행히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나레이션. 1451년 가을, 문종의 병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종기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고에 시달렸습니다.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국정을 돌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문종은 세자 홍위를 불렀습니다. 홍위는 1441년생, 1451년 당시 10살이었습니다. 홍위야. 예, 아바마마. 문종은 아들을 보며 슬펐습니다.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 그런데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홍위가 울먹였습니다. 아바마마, 그런 말씀 마십시오. 문종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홍위야, 만약 내가 죽으면 너는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너는 아직 어리니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특히 김종서 영감과 황보인 영감을 믿어야 한다. 그분들은 할아버님께서도 신임하신 분들이다. 그분들이 너를 잘 보필해 줄 것이다. 홍위가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예, 아바마마. 명심하겠습니다. 나레이션. 1452년 5월 초, 문종의 병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침전에 모였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인지, 그리고 왕족들, 수양대군, 안평대군. 문종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셨군요. 황보인이 울먹였습니다. 주상, 기력을 차리십시오. 문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문종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홍위가 너무 어립니다. 12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홍위를 잘 보필해 주십시오. 홍위가 성장할 때까지 잘 가르쳐 주십시오. 김종서가 큰 절을 했습니다. 주상, 신은 목숨을 걸고 세자를 지키겠습니다. 감히 세자를 해치려는 자가 있다면 신이 먼저 죽을 것입니다. 황보인도 맹세했습니다. 신 역시 세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문종은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을 바라봤습니다. 수양아. 수양대군이 다가왔습니다. 예, 형님. 문종이 수양대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다. 그리고 홍위의 숙부다. 홍위를 잘 보살펴다오. 내가 힘이 되어 주어라. 수양대군이 대답했습니다. 형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홍위를 잘 보필하겠습니다. 문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너를 믿는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레이션. 1452년 5월 14일 오후, 문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39살.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재위 기간은 고작 2년 3개월.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중 하나였습니다. 세종이 32년을 다스린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조선은 또다시 슬픔에 잠겼습니다. 또 왕이 돌아가시다니.
이제 어린 세자가 왕이 되는구나. 나라가 불안하겠구나. 백성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레이션 1452년 5월 18일 12살 소년이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홍위, 묘호는 단종. 조선 제6대 왕이었습니다. 단종은 어린아이였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몸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어렸습니다. 변성기 전이었습니다. 얼굴은 순수했습니다. 세상의 악을 모르는 순진함이 있었습니다. 즉위식에서 단종은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단종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옆에서 김종서가 속삭였습니다. 전하, 좋다고만 말씀하십시오. 단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신하들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어린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김종서와 황보인이 실권을 잡았습니다. 의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을 누군가는 채우려 할 것입니다. 나레이션 궁궐에서 멀지 않은 곳 수양대군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창밖으로 궁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 조카 홍위가 왕이 되었다. 12살. 너무 어리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권력을 쥐고 있다. 이것은 기회다. 수양대군의 야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2사건 수양대군 권력을 향한 야망. 나레이션 수양대군 이후 1417년 9월 29일생 1452년 당시 35살이었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특별했습니다. 총명했습니다. 글을 빨리 배웠고 이해력이 뛰어났습니다. 무예가 뛰어났습니다. 특히 활쏘기가 일품이었습니다. 말타기도 잘했습니다. 사냥을 즐겼습니다. 체격도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힘이 셌습니다. 성격은 과감했습니다.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야심이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수양대군은 어려서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는 형보다 낫다. 형은 병약하다. 나는 건강하다. 형은 소극적이다. 나는 과감하다. 형은 신하들의 말만 듣는다. 나는 직접 결정한다. 그런데 왜 형이 세자인가? 단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불공평하다. 그러나 그는 참았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아들들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한 번은 수양대군이 사냥을 너무 자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유야, 네가 왕족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수양대군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형은 사냥도 못 나갈 만큼 병약한데 내가 왜 참아야 하는가? 수양대군은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레이션 1450년 세종이 죽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슬펐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났다. 형이 왕이 되었다. 그러나 형은 병약하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수양대군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2년 후 문종도 죽었습니다. 조카 홍위가 왕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생각했습니다. 기회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12살 어린 왕. 권력은 사실상 신하들에게 있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정인지. 이들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나레이션 특히 김종서가 강력했습니다. 김종서 1390년생 1452년 당시 63살의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산증인이었습니다. 태종시대부터 벼슬을 했습니다. 60년 가까운 관직 생활이었습니다.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육진 개척의 영웅이었습니다. 1433년부터 1437년까지 김종서는 함경도에서 여진족과 싸웠습니다.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 부령 6개의 진을 개척했습니다. 여진족을 몰아내고 조선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백성들은 김종서를 존경했습니다. 김종서 장군은 조선의 영웅이다. 신하들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조판서를 겸직했습니다. 조선의 모든 군대가 김종서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김종서는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단종을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를 지키는 것이 내 마지막 임무다. 세종께서도 문종께서도 세자를 부탁하셨다. 나는 목숨을 걸고 세자를 지킬 것이다. 나레이션. 영의정 황보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황보인 1387년생 1452년 당시 66살. 김종서보다 3살 더 많았습니다. 그는 학문이 깊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했습니다. 집현전에서 세종을 보필했습니다. 한글 창제에도 참여했습니다.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신하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황보인에게 물었습니다. 영의정께서 해답을 주실 것이다. 황보인은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청렴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정했습니다. 사사로운 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진심으로 보필했습니다. 세자는 아직 어리시다다.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한다. 세자가 성군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김종서와 황보인. 이 두 사람이 조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그러나 수양대군은 이들을 싫어했습니다. 특히 김종서를 싫어했습니다. 왜일까요? 김종서가 수양대군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의견을 냈습니다. 국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방의 여진족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종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대군, 그것은 이미 조치되었습니다. 대군께서는 국정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왕족은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양대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를 무시하는가? 김종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시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수양대군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세종대왕의 아들이다. 왕족이다. 그런데 신하가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회의가 끝난 후 수양대군은 신복 한명회를 불렀습니다. 나레이션. 한명회 1415년생 1452년 당시 38살. 그는 천재적인 책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했습니다. 그러나 출세가 늦었습니다. 집안이 미천했기 때문입니다. 한명회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집안이 좋지 않으면 출세할 수 없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한명회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다 수양대군을 만났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너는 총명하다. 나를 도와라. 한명회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을 따르면 출세할 수 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모든 계획을 세우는 책사가 되었습니다. 나레이션. 1452년 가을,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불렀습니다. 수양대군의 저택방. 둘만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말했습니다. 명회, 나는 참을 수 없다. 김종서가 나를 무시한다. 나는 왕족이다. 세종대왕의 아들이다. 그런데 신하가 감히 나를 무시한다. 한명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군, 김종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신하들이 대군을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양대군이 화를 냈습니다. 왜냐고?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한명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군께서 권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없으면 아무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수양대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권력. 그렇다. 나에게는 권력이 없다.
한명회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조선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명목상으로는 단종 전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있습니다. 단종은 어립니다.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수양대군이 물었습니다. 왜 위험한가? 한명회가 설명했습니다. 어린 왕은 신하들에게 휘둘립니다. 신하들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중국 한나라 말기 어린 황제들이 즉위했습니다. 환관과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종이 어린 동안 신하들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위험합니다. 수양대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명회가 눈을 빛냈습니다. 대군께서 나서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수양대군이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종서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십시오. 단종은 어리니 대군께서 섭정을 하십시오. 나라를 안정시키십시오. 수양대군이 주저했습니다. 그것은 영모가 아닌가? 조카를 배신하는 것 아닌가? 한명회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모가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군, 생각해 보십시오. 단종이 김종서와 황보인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대군께서 직접 보필하는 것이 좋습니까? 대군은 단종의 숙부입니다. 혈육입니다. 김종서는 신하일 뿐입니다. 누가 단종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수양대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명회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1453년 초 수양대군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형님이 나에게 홍위를 잘 보살피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권력을 빼앗는 것은 배신 아닌가? 그러나 매번 조정에서 김종서와 부딪힐 때마다 분노가 커졌습니다. 어느 날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군사훈련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김종서가 반대했습니다. 대군, 그것은 불필요합니다. 지금 군사훈련은 충분합니다. 수양대군이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국경이 불안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김종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군께서는 군사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신이 육진을 개척하고 평생 군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대군께서는 사냥이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양대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냥이나 하라고? 이것은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양대군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김종서는 죽어야 한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불렀습니다. 명회, 계획을 세워라. 김종서를 제거하겠다. 한명회가 웃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대군. 나레이션 1453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양대군과 한명회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여자 모았습니다. 권람, 홍윤성, 홍달손, 양정 모두 수양대군의 신복들이었습니다. 권람은 무인이었습니다. 힘이 세고 검술이 뛰어났습니다. 홍윤성과 홍달손은 형제였습니다. 충성스러웠습니다. 양정은 책략가였습니다. 한명회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명회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종서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황보인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단종파 신하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하룻밤에 끝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반격할 시간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권람이 물었습니다. 군사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명회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100명이면 충분합니다. 정예 병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궁궐 수비대는 매수되어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윤성이 걱정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명회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삼족이 멸합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수양대군이 말했습니다. 언제 실행하는가? 한명회가 대답했습니다. 10월이 좋겠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 사람들이 방심합니다. 10월 10일, 계유년 10월 10일. 그날 실행합시다. 수양대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구독 및 좋아요 멘트. 나레이션. 잠깐. 1453년 10월 10일. 그 운명의 밤이 다가옵니다. 조선 역사를 바꾼 쿠데타의 현장을 함께 목격하시겠습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조선 왕조 518년의 금단의 역사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1453년 10월 10일 그 피의 밤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3사건 1453년 10월 10일 피의 밤 계유정난. 나레이션. 1453년 10월 10일 계유년 10월 10일. 역사는 이날을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정난, 어지러움을 평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정난이 아니라 쿠데타였습니다. 권력 찬탈이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의 흐름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나레이션. 10월 10일 저녁 7시경.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저택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윤성, 홍달손, 양정, 그리고 정예 군사 약 100명. 모두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저택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방에서 수양대군이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나레이션. 수양대군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양의 지도였습니다. 김종서의 집, 황보인의 집, 다른 신하들의 집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바꾼다. 실수는 없다.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한명회가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 김종서. 대군께서 직접 제거하십니다. 권람과 군사 30명이 동행합니다. 수양대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계속해라. 한명회가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 황보인. 권람이 군사 30명을 이끌고 제거합니다. 권람이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한명회가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목표 기타 단종파 신하들. 이양, 조급관, 민신, 조수량, 성슨, 홍윤성과 홍달손이 나누어 제거합니다. 홍윤성과 홍달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명회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작전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시간은 밤 9시. 3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냅니다. 자정 전에 궁궐을 장악합니다. 누구에게도 도망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수양대군이 일어났습니다. 좋다. 모두 준비하라. 오늘 밤 조선이 바뀐다. 모두가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나레이션. 밤 9시. 한양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잠들었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이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양대군과 군사 30명이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조용한 거리에 울렸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수양대군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다. 김종서,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수양대군의 손이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나를 위해. 나레이션. 김종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 집이었습니다. 육진을 개척한 영웅의 집답게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이 집은 무덤이 될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수양대군이 대답했습니다. 수양대군이요. 김종서 판서를 뵙고 싶소. 문지기가 놀랐습니다.
대군께서? 이 밤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수양대군과 군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김종서가 나왔습니다. 63살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대군,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김종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왕족이 찾아왔는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긴급히 논의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종서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김종서가 앞서 걸었습니다. 등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레이션. 수양대군이 칼을 뽑았습니다.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칼이 김종서의 등을 찔렀습니다. 푸. 김종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피가 쏟아졌습니다. 김종서가 몸을 돌렸습니다. 수양대군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충격과 배신이 가득했습니다. 대군, 왜 이러십니까? 수양대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김종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졌습니다. 피가 바닥에 흘렀습니다. 63살 노장은 죽어가면서도 수양대군을 바라봤습니다. 대군, 전하를 부탁드렸는데. 수양대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서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의 명장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나레이션. 김종서의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부인, 아들, 며느리, 손자들. 아버님, 영감, 할아버님. 그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막아섰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마라. 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대군, 왜 이러십니까? 영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수양대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종서는 영모를 꾀했다. 역적이다.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영감은 충신입니다. 수양대군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집을 감시하라.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말에 올라탔습니다. 다음 목표로 향했습니다. 나레이션. 같은 시각, 한양의 다른 곳. 권람이 이끄는 부대가 황보인의 집을 습격하고 있었습니다. 황보인 67살. 그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황보인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권람의 군사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황보인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권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의정, 영모를 꾸몄다는 고발이 있어. 황보인이 화를 냈습니다. 무슨 헛소리? 내가 무슨 영모를 꾸몄단 말이오? 권람이 칼을 뽑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소. 황보인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수양대군의 지시로구나? 권람이 웃었습니다. 늦게 깨달았소. 칼이 번쩍였습니다. 황보인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던 노학자.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나레이션. 같은 밤, 한양 곳곳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양, 좌참찬. 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조극관, 병조 참판. 거리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민신, 호조 참판. 도망치다 붙잡혀 죽었습니다. 조수량, 이조 참판. 가족과 함께 죽었습니다. 성승, 성삼문의 아버지. 집에서 끌려나와 죽었습니다. 단종을 보필하던 신하들이 차례로 살해되었습니다. 누구는 저항하다 죽었고, 누구는 애원하다 죽었고, 누구는 도망치다 죽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하룻밤에 수십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한양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나레이션. 백성들은 집 안에 숨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말발굽 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야? 전쟁이라도 난 건가?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죽이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나레이션 밤 11시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죽인 후 궁궐로 향했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창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궐 수비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매수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양대군을 두려워했습니다. 김종서가 죽었다. 황보인도 죽었다. 이제 수양대군이 권력자다. 저항하면 우리도 죽는다. 수비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레이션 단종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12살 소녀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의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홍이야, 조심해라.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아버님, 무슨 위험입니까? 숙부를 조심해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단종이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문 앞에 수양대군이 서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칼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단종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숙부, 무슨 일이십니까? 수양대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역적들을 제거했습니다. 단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역적? 무슨 역적입니까? 수양대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역모를 꾸몄습니다. 전하를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신이 이를 알고 이들을 처단했습니다. 단종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종서 영감이 역모라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황보인 영감도요. 그분들은 할아버님과 아버님께서 신임하신 분들입니다. 수양대군은 단호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전하. 신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물론 증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종은 어렸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이 울먹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양대군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처형했습니다. 단종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형했다고요? 벌써요? 수양대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적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단종은 무서웠습니다. 숙부의 차가운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피 묻은 칼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아무 권력도 없구나. 숙부가 모든 것을 결정했구나. 나는 이름뿐인 왕이구나. 단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부께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수양대군이 웃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단종은 혼자 남았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녀는 이 밤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레이션 다음 날 아침 10월 11일 한양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피가 흘러 있었습니다. 시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이양, 조극관, 민신, 조선의 핵심 신하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역모라고 한다. 누구의 역모? 김종서와 황보인의 역모란다. 그분들이 역적?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종서는 육진을 개척한 영웅이었습니다. 황보인은 청렴한 학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 되었습니다. 나레이션 10월 11일 오전 긴급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단종이 옥좌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젯밤 역적들이 역모를 꾸몄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이 전하를 폐위하려 했습니다. 신이 이를 알고 역적들을 처단했습니다. 전하를 보호한 것입니다.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하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인지가 나섰습니다. 대군께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따라 말했습니다. 대군의 공이 크십니다. 수양대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신은 다만 전하를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승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이렇게 단종의 손에서 수양대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제사사건 수양대군의 권력 장악. 나레이션. 계유정난 이후 조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모든 권력을 쥐었습니다. 영의정부사가 되었습니다. 조정의 최고 위직이었습니다. 모든 국정이 수양대군의 손을 거쳤습니다. 단종은 왕이었지만 아무 권한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단종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좋다. 알겠다. 그리하라. 이것이 단종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레이션. 수양대군은 빠르게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한명회가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인사권을 장악했습니다. 누구를 임명하고 누구를 파면할지 모든 것이 한명회의 손에 달렸습니다. 권람이 병조판서가 되었습니다.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조선의 모든 군대가 권람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홍윤성과 홍달손도 요직에 앉혔습니다. 양정도 승진했습니다. 계유정난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출세했습니다. 공신으로 책봉되었습니다. 땅을 받았습니다. 노비를 받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승자의 전리품이었습니다. 나레이션. 흥미로운 것은 정인지와 신숙주의 행동이었습니다. 정인지 1396년생 1453년 당시 58살 세종 때부터 벼슬을 한올로 대신이었습니다. 한글 창제에 참여했습니다. 학문이 깊었습니다. 신숙주 1417년생 1453년 당시 37살 젊은 학자였습니다. 역시 한글 창제에 참여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에서 활약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단종을 보필해야 하는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 편에 붙었습니다. 왜일까요?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이 이겼다. 김종서와 황보이는 죽었다. 이제 수양대군을 따라야 살아남는다. 정인지가 수양대군을 찾아갔습니다. 대군,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신이 대군을 보필하겠습니다. 수양대군이 기뻐했습니다. 좋소. 정대감의 지혜가 필요하오. 정인지는 우의정이 되었습니다. 신숙주도 수양대군을 찾아갔습니다. 대군, 신이 힘이 되겠습니다. 수양대군이 웃었습니다. 그대의 충성을 믿겠소. 신숙주도 승진했습니다. 이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충의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승자를 따르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조선의 정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레이터. 수양대군은 가차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자는 제거했습니다.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꿈꿨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그러나 밀고자가 있었습니다. 김승규는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김종서의 다른 아들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황보인의 아들들은 유배 보내졌습니다. 먼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다른 피살자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배, 노비, 재산 몰수, 역적의 씨를 남겨두지 않는다. 수양대군의 원칙이었습니다. 냉혹했습니다. 측은지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권력이 전부였습니다. 나레이션. 1454년이 되자 수양대군은 사실상의 왕이었습니다. 단종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단종은 말이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이 안건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전하,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좋다. 그리하라. 신하들은 단종이 아니라 수양대군을 보았습니다. 대군께 여쭙겠습니다. 대군께서 결정하십시오. 대군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단종은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레이션. 단종은 외로웠습니다. 13살, 14살.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문종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종서도 죽었습니다. 황보인도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믿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숙부 수양대군을 따랐습니다. 단종은 혼자였습니다. 밤에 침전에 혼자 누워있으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왕인가? 아니면 죄수인가? 왕이라면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왕이라면 왜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13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고독이었습니다. 나레이션. 어느 날 단종이 용기를 내어 수양대군에게 물었습니다. 숙부, 과인이 정말 왕입니까? 수양대군이 놀랐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단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하들은 숙부의 말만 듣습니다. 과인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왕입니까? 수양대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십니다. 신이 전하를 보필하는 것뿐입니다. 전하께서 성장하시면 직접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단종이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숙부는 과인에게 권력을 돌려줄 것입니까? 수양대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단종은 알았습니다. 숙부는 절대 권력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단종은 많이 울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멘트. 나레이션. 단종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육신의 충절과 희생, 그리고 단종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조선왕 조실록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충절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오사건 사육신의 거사계획. 나레이션. 1455년 초 계유정난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조정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단종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후자는 소수였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진정한 왕이다. 수양대군은 찬탈자다. 우리는 왕을 지켜야 한다. 나레이션. 그 중심에 성산문이 있었습니다. 성산문. 1418년생. 1455년 당시 38살. 젊은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명성이 높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했습니다. 지편전 학사였습니다. 세종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한글 창제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왔습니다. 문장이 뛰어났습니다. 시를 잘 지었습니다.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성산문은 세종과 문종을 모셨습니다. 두 왕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종대왕과 문종대왕의 신하다. 단종은 두 분의 혈육이다. 나는 단종을 지켜야 한다. 나레이션. 성산문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승이 계유정난 때 죽었습니다. 성승. 1380년생. 계유정난 당시 73살의 노인이었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단종을 보필하던 신하였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와서 끌고 갔습니다. 성승, 역모에 가담했으니 죽어라. 성승이 항변했습니다. 나는 역모를 꾸미지 않았다. 나는 충신이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거리에서 참수당했습니다. 73살 노인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성산문은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수양대군을 제거하겠습니다.
단종을 구하겠습니다. 나레이션. 성산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팽년, 1417년생, 1455년 당시 39살. 하위지, 1412년생, 1455년 당시 44살. 이계, 1417년생, 1455년 당시 39살. 유성원, 1415년생, 1455년 당시 41살. 유응부, 1398년생, 1455년 당시 58살. 이들이 바로 사육신입니다. 후대의 충신으로 추앙받는 6명의 신하들입니다. 그러나 1455년 당시 이들은 역모를 계획하는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레이션. 1455년 봄, 이들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성산문의 집에서였습니다. 밤에 몰래 모였습니다.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밖에 보초를 세웠습니다. 성산문이 말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박팽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단종 전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산문이 계속했습니다. 수양대군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전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조선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하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수양대군은 강력합니다. 군사도 많고 신복들도 많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윤성, 신숙주 모두 그를 따릅니다. 성산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전하를 구하겠습니까? 나레이션. 이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실행할 것입니까? 성산문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제거합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견하는 날을 이용합니다. 수양대군도 참석할 것입니다. 연회가 끝난 후 전하께서 수양대군을 따로 부르시게 합니다.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습격합니다. 유성원이 물었습니다. 무기는 어떻게 합니까? 성산문이 대답했습니다. 미리 궁궐 안에 숨겨둡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곳에 숨깁니다. 거사당일에 꺼내서 사용합니다. 유응부가 물었습니다.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성산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6명과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 약 30명입니다. 많으면 비밀이 새어나갑니다. 적은 인원으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박팽년이 걱정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성산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50대 50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0입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레이션. 가장 어려운 것은 단종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종의 동의 없이는 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성산문이 조심스럽게 단종을 찾아갔습니다. 둘만 있을 때였습니다. 전하, 신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단종이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요? 성산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들이 전하를 구하겠습니다. 단종이 더 놀랐습니다. 과인을 구한다? 무슨 뜻이요? 성산문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수양대군을 제거하고 전하께 권력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단종은 두려웠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소? 발각되면 모두 죽소. 성산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수양대군은 곧 왕위를 찬탈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전하는... 성산문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단종은 알았습니다. 숙부가 왕이 되면 나는 죽을 수도 있구나. 단종이 물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소? 성산문이 대답했습니다. 신이 목숨을 걸겠습니다. 전하, 신을 믿어주십시오. 단종은 고민했습니다. 14살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산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람은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김종서와 황보인처럼. 단종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경들을 믿겠소. 과인을 구해주시오. 성산문이 감격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나레이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455년 6월 2일. 명나라 사신을 접견하는 날이었습니다. 성산문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6월 2일입니다. 모든 준비를 완료하십시오. 실수는 없습니다. 박팽년이 맹세했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위지도 맹세했습니다. 전하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계의 유성원, 유흥부도 모두 맹세했습니다. 사육신의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성공하면 영웅이 될 것입니다. 실패하면 역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진정한 왕이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나레이션. 1455년 6월 1일 밤. 거사 전날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성공하면 영웅이고 실패하면 역적이다. 성산문은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유배, 노비, 죽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단종이 진정한 왕이다. 수양대군은 찬탈자다. 역사가 나를 판단할 것이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제육사건 거사의 실패와 배신. 나레이션. 1455년 6월 2일 아침. 거사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탄로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탄로났을까요?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그의 이름은 김질. 성산문의 동료였습니다. 지편전 학사였습니다. 거사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질은 겁쟁이였습니다. 6월 1일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거사가 일어난다. 성공하면 좋다. 그러나 실패하면 나도 죽는다. 가족도 죽는다. 김질은 두려웠습니다.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안 된다. 나는 죽을 수 없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 성공하면 나는 살 수 있다. 비겁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질은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역모를 막는 것이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김질은 집을 나섰습니다. 한명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레이션. 한명회는 아직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톡톡톡. 한명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요? 김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한대인,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한명회가 김질을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김질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영모가 있습니다. 한명회가 놀랐습니다. 영모? 누구의 영모요? 김질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직,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들이 내일 수양대군을 시해하려 합니다. 궁궐에서 명나라 사신 접견 후에 습격할 것입니다. 한명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세히 말하시오. 김질은 계획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몇 명이. 한명회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했구나. 거의 당할 뻔했다. 나레이션. 한명회는 즉시 수양대군을 찾아갔습니다. 밤중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의 저택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군, 급한 일입니다. 수양대군이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모습이었습니다. 명회, 무슨 일이요? 한명회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대군, 역모가 있습니다. 성산문 등이 내일 대군을 시해하려 합니다. 수양대군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한명회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나를 죽이려 해? 그러나 곧 차분해졌습니다. 이것은 기회다. 단종파를 완전히 제거할 기회다. 수양대군이 명령했습니다. 즉시 군사를 동원하라. 성산문, 박팽년 등을 모두 체포하라. 지금 당장.
나레이션 6월 2일 새벽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성산문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성산문, 나와라. 성산문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을 보니 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성산문은 즉시 알았습니다. 들켰구나. 끝났다. 부인이 떨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입니까? 성산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안방에 있으시오. 나가지 마시오. 성산문은 옷을 입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권람이 서 있었습니다. 성산문, 역모를 꾸몄다는 고발이 있다. 성산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역모가 아니다. 충성이다. 권람이 웃었습니다. 어느 역적이 자신을 역적이라 하겠는가? 붙잡아라. 군사들이 성산문을 붙잡았습니다. 성산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끌려갔습니다. 나레이션 같은 새벽 한양 곳곳에서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팽년의 집, 하위지의 집, 이계의 집, 유성원의 집, 유흥부의 집, 군사들이 동시에 습격했습니다.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거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습니다.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나레이션 사육씨는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조선의 감옥이었습니다. 고문실이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주모자인가? 단종이 알고 있었는가? 공모자가 더 있는가? 배우는 누구인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사육씨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른다. 혼자서 한 일이다. 단종 전하는 모르신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곤장을 맞았습니다. 살이 찢어졌습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 특히 성산문의 고문이 혹독했습니다. 성산문, 네가 주모자지? 성산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주모자다. 단종이 알고 있었는가? 성산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르신다. 전하는 아무것도 모르신다. 거짓말. 다시 물어본다. 단종이 알고 있었는가? 성산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르신다고 했다. 전하는 아무 죄가 없으시다. 신문관이 화를 냈습니다. 이놈, 곤장 100대를 쳐라. 곤장이 등에 내리쳤습니다. 퍽, 퍽, 퍽. 살이 터졌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성산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전하를 지켜야 한다. 전하는 아무 죄가 없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나레이션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팽년, 네가 성산문과 공모했지? 박팽년이 웃었습니다. 공모가 아니다. 충성이다. 무슨 충성? 역모가 충성인가? 박팽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단종이 진정한 왕이다. 수양대군이 역적이다. 우리는 왕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신문관이 격노했습니다. 감히 대군을 역적이라 하느냐? 곤장 200대를 쳐라. 박팽년은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충신이다. 나레이션 수양대군은 단종도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웠습니다. 왕을 직접 고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하, 이 역모를 알고 계셨습니까? 단종은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과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산문의 말대로 했습니다. 과인은 성산문 등이 무엇을 계획하는지 몰랐습니다. 수양대군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육신이 단종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이 생각했습니다. 단종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증명할 수 없다. 일단은 넘어가자. 사육신만 제거하면 된다. 나레이션 1455년 6월 8일 사육신의 처형날이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형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는 구경하러 왔고, 누구는 슬퍼하며 왔고, 누구는 두려워하며 왔습니다. 형장에 6명이 끌려 나왔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모두 백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 성산문이 먼저 끌려 나왔습니다. 형리가 물었습니다. 성산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성산문이 하늘을 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충신이다. 단종이 진정한 왕이다. 수양대군이 찬탈자다. 후세가 나를 판단할 것이다.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아닌가? 조용히 해. 우리도 죽어. 형리가 칼을 들었습니다. 성산문이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앞을 보았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번쩍. 성산문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38살의 짧은 생애였습니다. 나레이션. 이어서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가 처형되었습니다. 모두 차명이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몸을 여러 토막으로 자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충신이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6명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아들들은 처형되었고 부인과 딸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삼족이 멸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본보기를 보인 것입니다. 나를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 나레이션. 백성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역적을 처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육신은 충신이라고 외쳤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권력 싸움에 휘말리면 죽는다는 것. 우리는 조용히 살아야 한다. 정치에 관심 갖지 말아야 한다. 공포의 정치였습니다. 제7사건 1455년 유니월. 수양대군의 왕이 찬탈. 나레이션. 사육신이 처형된 후 수양대군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정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반대파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왕이 찬탈. 수양대군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명목상의 권력이 아니라 진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레이션. 6월 중순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찾아왔습니다. 둘만의 밀담이었습니다. 한명회가 말했습니다. 대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십시오. 수양대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단종은 내 조카다. 문종 형님이 나에게 부탁했다. 홍위를 잘 보살피라고. 한명회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군,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이미 사육신을 처형하셨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단종이 성장하면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대군께서 살아남으려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수양대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카를 배신하는 것 아닌가? 한명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대군께서 왕이 되시면 단종을 상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궁궐에서 지내게 하십시오. 이것이 단종을 위한 길입니다. 수양대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명회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단종을 상왕으로 둔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언젠가는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좋다. 왕위에 오르겠다. 나레이션. 1455년 유니월 초 조정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단종이 옥좌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신하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영의정 정인지가 나섰습니다. 주상 전하, 신이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단종이 대답했습니다. 말하라. 정인지가 상소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국정을 돌보기 어려우십니다. 최근 영모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불안합니다. 수양대군께서 왕위를 계승하시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단종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과인에게 왕위를 포기하라고? 한명회가 나섰습니다. 전하, 이것이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신숙주도 나섰습니다. 전하, 수양대군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둘씩 신하들이 나서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양대군께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단종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 단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인이 잘못한 것이 있소? 정인지가 대답했습니다. 잘못하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십니다. 단종이 울먹였습니다. 과인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소.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과인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소. 눈물이 흘렀습니다. 15살 소년의 눈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함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그저 불편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단종이 물었습니다. 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정인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죽는다는 것을. 단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단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소. 과인은 왕위를 포기하겠소. 정인지가 절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단종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소. 과인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묘를 잘 돌봐주시오. 그리고 과인을 죽이지는 마시오. 정인지가 약속했습니다. 전하, 염려 마십시오. 상황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레이션. 1455년 6월 11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선의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양위였습니다. 단종이 자발적으로 왕위를 물려준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교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과인은 어려 국정을 돌볼 수 없다. 숙부 수양대군이 덕망이 높고 능력이 뛰어나다. 왕위를 물려준다. 그러나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이 자발적 양위라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제였다고, 찬탈이었다고, 쿠데타였다고. 나레이션. 같은 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 왕의 이름은 세조. 조선 제7대 왕이었습니다. 나이 39살.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세조가 옥좌에 앉았습니다. 밝은 붉은색 용포를 입었습니다. 금관을 썼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했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세조는 강력한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였습니다. 이것은 세조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나레이션. 단종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이 15.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3년. 12살에 왕이 되어 15살에 쫓겨났습니다. 단종은 궁궐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디 갈 수도 없고 누구 만날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종은 슬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왕이 아니다. 책임도 없다. 자유롭다.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단종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멘트. 나레이션. 단종의 슬픈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정말 단종을 살려둘 것인가? 아니면 이 역사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단종의 마지막 날들로 향합니다. 제8사건 단종의 유배와 죽음 12분. 나레이션. 1456년. 세조가 왕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궁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조를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세조는 불안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위협이다. 언젠가 누군가 단종을 옹립하려 할 것이다. 세조의 의심은 편집증에 가까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단종이 나타났습니다. 숙부,
왜 저를 배신하셨습니까? 세조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단종이 복수하러 온다. 세조는 단종을 멀리 보내기로 했습니다. 나레이션 1457년 6월 세조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왕에서 상왕으로, 상왕에서 군으로 격이 계속 낮아졌습니다. 교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상왕이 왕실의 예법을 어겼다. 노산군으로 강등한다. 무슨 예법을 어겼다는 걸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냈습니다. 영월은 산골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였습니다. 나레이션 단종은 눈물을 흘리며 궁궐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로구나.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단종은 혼자 영월로 떠났습니다. 호송 군사들이 따라왔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저분이 상왕이시다? 아니, 이제 노산군이시다? 얼마나 슬프실까?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종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을 걸어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나레이션 영월의 작은 집, 관아의 뒷마당에 있는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왕이 살던 궁궐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은 여기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감시가 삼엄했습니다. 관아의 관리들이 24시간 지켰습니다. 어디도 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은 고독했습니다. 날마다 한양을 그리워했습니다. 궁궐을 그리워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나레이션 단종은 17살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생 때문이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날마다 시를 썼습니다. 슬픈 시였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단종의 시는 체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시였습니다. 나레이션 1457년 9월 영월에서 조용히 지내던 단종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양에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단종 복위 음모 사건. 정창손, 송현수, 권자신 등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월로 가서 단종을 구출한다. 군사를 모아 한양을 공격한다. 세조를 폐위하고 단종을 복위시킨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밀고자가 있었습니다. 계획은 탄로 났습니다. 나레이션 세조는 격노했습니다. 또 영모다. 또 단종을 옹립하려 한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다. 정창손, 송현수 등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단종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간했습니다. 주상, 노산군은 죄가 없습니다. 모의자들만 처벌하십시오. 세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단종을 죽여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신하들이 더 간했습니다. 주상, 노산군은 전왕입니다. 죽이시면 명분이 없습니다. 세조가 화를 냈습니다. 명분? 나에게 무슨 명분이 있었나? 나는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았다. 명분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다. 단종을 죽인다. 이것이 최종 결정이다. 나레이션 1457년 10월 21일 세조의 명령이 영월로 전달되었습니다. 금부도사가 출발했습니다. 손에 사약을 들고 영월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며칠 동안 단종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책을 읽고 시를 쓰고 산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나레이션 1457년 10월 24일 금부도사가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관하로 갔습니다. 영월 관리에게 명령서를 보여줬습니다. 노산군을 죽이라는 왕명이다. 영월 관리가 놀랐습니다. 노산군을? 무슨 죄가 있어서요? 금부도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왕명이다. 따르기만 하면 된다.
관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단종이 머무는 집으로 갔습니다. 나레이션. 단종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 금부도사가 들어왔습니다. 단종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시오? 금부도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산군, 왕명을 받들라. 단종은 금부도사의 손에 든 사약을 받습니다. 즉시 알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단종이 물었습니다. 과인의, 아니, 나의 죄가 무엇이오? 금부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종은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소. 내 죄는 왕족으로 태어난 것이오. 왕이 되었던 것이오. 권력의 희생양이 된 것이오. 단종은 차분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약을 주시오. 금부도사가 사약잔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단종이 잔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산이 보였습니다. 단풍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을이구나. 단종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곧 뵙겠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마셨습니다. 단숨에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독이 퍼져갔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단종은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단종이 죽었습니다. 17살. 너무 짧은 생애였습니다. 나레이션. 단종의 시신은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세조의 명령이었습니다. 장사 지내지 마라. 그냥 강에 던져버려라.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영월 호장 어몽도. 그는 밤에 몰래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산에 묻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이셨던 분을 어찌 강에 버려두겠는가. 어몽도는 훗날 발각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나레이션. 단종의 죽음은 비밀리에 처리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없었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노산군이 돌아가셨다더라. 어떻게? 사약을 받으셨다더라. 백성들은 슬펐습니다. 17살 소년의 비극적인 운명에. 그러나 누구도 공개적으로 애도하지 못했습니다. 세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공포에 잠겼습니다. 제구사건 세조의 통치와 정당화. 나레이션. 단종을 죽인 후 세조는 더 이상 위협이 없었습니다. 반대파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세조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을 개혁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세조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나레이션. 세조는 여러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첫째, 군사제도 개혁. 진관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지역별로 군사 지휘 체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변방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여진족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둘째, 법전 정비.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이었습니다. 모든 법을 체계화했습니다. 셋째, 행정 효율화. 직전법을 개혁했습니다. 관리들의 녹봉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넷째, 과학기술 발전. 천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간이대를 설치했습니다. 역법을 정비했습니다. 농업기술도 발전시켰습니다. 수리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나레이션. 세조의 업적은 분명했습니다. 제위 13년 동안 조선은 안정되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국방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이 정비되었습니다. 백성들도 인정했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이다. 나라가 안정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운 왕이다. 잔인한 왕이다. 나레이션. 그러나 세조는 평생 정당성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찬탈자가 아니다. 나라를 구한 것이다. 세조는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계유정난을 정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지러움을 평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종 복위 음모를 역모라고 규정했습니다. 역적들이 나라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세조실록은 세조에게 유리하게 쓰였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이는 역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육신도 역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종은 어리석고 무능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승자가 역사를 쓴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나레이션. 그러나 세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단종이 나타났습니다. 숙부, 왜 저를 죽였습니까? 사육신의 원혼도 나타났습니다. 세조, 너는 찬탈자다. 김종서의 피 묻은 손도 보였습니다. 세조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나레이션. 세조는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절을 많이 지었습니다. 원각사, 실륵사, 상원사, 법회를 자주 열었습니다. 경전을 직접 번역했습니다. 능엄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교에 몰두했을까요? 죄를 씻으려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 제 죄를 용서하소서. 나는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조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악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 1460년대 들어 세조는 병에 걸렸습니다. 피부병이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고름이 차고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온천에 갔습니다. 이천 온천, 온양 온천, 여러 온천을 다녔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듯 했으나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종의 저주인가? 사육신의 원혼이 나를 괴롭히는가? 하늘이 나를 벌하는가? 세조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나레이션. 세조의 말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놓지 않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국정을 돌봤습니다.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왕자들에게도 엄격했습니다. 특히 세자 의경에게 기대가 컸습니다. 의경아, 너는 강한 왕이 되어야 한다. 신하들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약하면 안 된다. 세조는 자신의 방식을 세자에게도 강요했습니다. 나레이션. 1468년 9월 8일 세조가 죽었습니다. 52살이었습니다. 제위 13년 병으로 죽었습니다. 임종 직전 세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잘했다. 조선을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잘한 것일까? 조카를 죽였는데 이렇게 후회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조의 마음은 세조만이 알 것입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광릉에 묻혔습니다. 왕으로서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제14권 역사의 평가와 단종의 복권. 나레이션. 세조가 죽은 후 조선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 예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종은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조카 성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종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25년을 다스리며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계유정난의 상처는 남았습니다. 조선 사회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세조를 정당한 왕으로 보는 사람들, 그리고 세조를 찬탈자로 보는 사람들, 두 견해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나레이션. 시간이 지나면서 사육신은 재평가되었습니다. 세조 시대에는 역적이었습니다. 예종 시대에도 여전히 역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종대에 이르러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사육신은 역적이 아닙니다. 충신입니다. 그들은 정당한 왕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성종은 고민했습니다. 사육신의 명예를 회복하면 세조를 부정하는 것이다. 세조는 내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를 부정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484년 성종 15년 사육신의 명예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한 복권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나레이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중종대, 명종대를 거치면서 사육신에 대한 재평가는 계속되었습니다. 선조대에 이르러 완전히 복권되었습니다. 1691년 숙종 17년 사육신은 공식적으로 충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시효가 내려졌습니다. 성산문 문절공, 박팽년 문춘공, 하위지 문춘공, 이계 문춘공, 유성원 문춘공, 유흥부 충정공. 그들은 영원히 기억될 충신이 되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사육신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충신이었다. 목숨을 바쳐 왕을 지키려 했다. 나레이션. 그러나 단종의 복권은 더 어려웠습니다. 단종을 복권하면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조의 후손들이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모두 세조의 후손이었습니다. 단종을 복권하면 이들의 정통성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단종 복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레이션. 1698년 숙종 24년 숙종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복권하기로 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주상, 이것은 위험합니다. 노산군을 복권하면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숙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절한 때다. 200년이 넘게 지났다. 이제 역사를 바로잡을 때다. 노산군은 억울하게 죽었다.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신하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1698년 8월 단종의 묘가 회복되었습니다. 노산군에서 단종으로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단종이 죽은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나레이션. 영월의 단종묘는 능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장능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정비되었습니다. 성물이 세워졌습니다. 홍살문이 세워졌습니다. 재앙이 올려졌습니다. 매년 제사가 지내졌습니다. 단종은 마침내 왕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죽은 지 200년이 넘었지만 백성들은 장능을 찾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쌍한 왕이시다.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단종은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비극적 영웅으로. 나레이션. 역사는 계유정난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세조의 관점. 나는 나라를 구했다. 어린 왕으로는 국정을 이끌 수 없었다. 신하들이 권력을 남용했다. 나라가 위태로웠다. 나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다. 조선을 안정시켰다. 후대의 왕들이 나의 기반 위에서 번영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세조는 능력 있는 왕입니다. 둘째, 단종과 사육신의 관점. 세조는 찬탈자다. 정당한 왕을 폐위시키고 권력을 빼앗았다. 조카를 죽이고 충신들을 학살했다. 이것은 역모이고 쿠데타다. 명분도 없고 도덕성도 없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세조는 찬탈자입니다. 나레이션.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세조의 왕권 강화 정책은 성공했습니다. 세조 이후 조선의 왕들은 강력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성종, 중종, 선조, 영조, 정조 모두 세조가 확립한 왕권 체제 안에서 통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조는 조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대가가 컸습니다. 조카를 죽였고 충신들을 학살했고 도덕성을 잃었고 정통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세조를 복잡하게 평가합니다. 유능했지만 잔인했다. 강력했지만 비정했다. 성공했지만 정통성이 없었다. 명군인가 폭군인가 충신인가 역적인가?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나레이션.
우리는 계유정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의 본질. 권력은 도덕을 초월합니다. 세조는 도덕적으로 잘못했지만 권력을 얻었습니다. 사육신은 도덕적으로 옳았지만 죽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둘째, 정통성의 중요성. 세조는 평생 정통성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정통성 없는 권력은 불안합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정통성은 권력의 기반입니다. 셋째, 역사의 심판. 세조는 생전에 권력을 누렸습니다. 역사 기록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200년 후 단종은 복권되었습니다. 사육신은 충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세조는 찬탈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승자가 역사를 쓴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납니다. 넷째, 선택의 책임.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세조는 권력을 선택했고 도덕성을 잃었습니다. 사육신은 충절을 선택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종은 수능을 선택했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책임은 우리가 집니다. 엔딩 및 다음 회 예고. 나레이션.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김종서가 죽었습니다. 황보인이 죽었습니다. 단종을 보필하던 신하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1455년 6월 8일 사육신이 처형되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조선의 충신들이 죽었습니다. 1455년 6월 11일 단종이 폐위되었습니다. 15살 소년이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단종이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17살. 너무 짧은 생애였습니다. 나레이션. 수양대군은 왕이 되었습니다. 세조. 그는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을 개혁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조카를 죽인 죄책감, 신하들을 학살한 두려움. 그는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1468년 세조는 죽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으며 52살이었습니다. 나레이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년 넘게 1698년 단종이 복권되었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장릉이 세워졌습니다. 사육신도 복권되었습니다. 충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계유정난. 이것은 쿠데타였습니다. 권력 찬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의 필연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왕, 신하들의 권력 남용, 불안한 정국.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인물이 나타나 권력을 장악하는 것. 이것은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세조는 그 패턴을 따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렀습니다. 도덕성과 정통성을 잃었습니다. 나레이션. 오늘날 영월의 장릉.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단종을 기리기 위해, 사육신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은 생각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금단의 역사입니다. 다음 회 예고. 나레이션. 다음 편 2피오. 연산군, 폭군의 탄생.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폐위된 왕. 연산군. 그는 처음부터 폭군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가 그를 괴물로 만들었을까? 1476년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온화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1479년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사약을 받고.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오사화. 1498년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모두 죽여라. 갑자사화.
1504년 연산군의 광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조선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1506년 중종 반정,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쫓겨난 전무후무한 사건. 연산군은 어떻게 폭군이 되었는가? 그를 괴물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어머니의 죽음인가? 신하들의 배신인가? 아니면 왕권의 속성인가? 다음 편에서 밝혀집니다. 금단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회에서 만나요.